여러분은 선비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책을 읽는 모습, 붓을 드는 모습, 혹은 청렴하게 사는 모습일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너무 고리타분하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과거의 인물로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퇴계이황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선비의 올바른 자세가 단순히 학문하는 태도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전체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소중한 지혜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퇴계이황 선생님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학자 중 한 분으로 꼽히시며 그분의 사상과 삶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이 강조하신 선비의 올바른 자세는 단지 옛날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선비의 올바른 자세라는 주제로 퇴계 선생님의 고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선비의 정신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선비의 정신을 다시 일깨워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선비의 자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퇴계이황 선생님은 선비를 단순히 학문하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선비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도덕과 덕을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책상에 앉아 글만 읽는 지식인이 아니라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겨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실천하는 지식인이 바로 선비였던 것입니다. 퇴계 선생님은 선비의 자세를 몇 가지 핵심적인 덕목으로 요약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청렴, 겸손, 성실, 그리고 경건입니다. 이 네 가지 덕목은 선비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았습니다. 청렴은 사사로운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맑고 깨끗한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의 물질적 욕망을 넘어선 도덕적 순수성을 강조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며 이는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의 근간이 됩니다. 성실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뜻하며 이는 목표를 향한 인내심과 끈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건은 항상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모든 일에 신중하며 진지하게 임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이는 내면의 수양과 외적인 행동의 일치를 추구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퇴계 선생님은 학문이란 이러한 덕을 닦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보셨습니다. 즉, 학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문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덕을 함양하여 세상에 이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선비의 진정한 본분이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치 연마된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지듯 학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아 더욱 온전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선비의 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식만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인격과 도덕성을 완성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의 목표라고 보신 것입니다. 선비는 등불과 같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어 자신의 길을 밝히는 것은 물론 그 빛으로 주변을 환하게 비추어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길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선비의 학문과 덕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등불은 존재의 의미를 잃듯이 학문만 하고 덕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선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선비의 역할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사회적 책임감을 포함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학문을 통해 얻은 지혜와 덕성을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선비 정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이 복잡하고 급변하는 시대의 선비다운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선비 정신은 잊혀진 가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날이야말로 이 선비 정신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과거의 틀에 갇히지 않고 현 시대에 맞게 재해석된 선비의 모습은 어떤 형태일까요? 퇴계 이황. 선생님의 삶은 그 자체가 선비의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동안 벼슬길에 있었지만 결코 권력과 개인적인 이익을 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당한 권력에는 단호히 맞서고 늘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며 청렴하고 검소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치를 멀리하고 불필요한 재물을 탐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하셨습니다. 이러한 청렴함과 검소함은 당시에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계 선생은 지방관으로 재직할 때에도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가뭄이 들었을 때는 솔선수범하여 기우제를 지내며 백성과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또한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비좁은 초가집에 사시면서도 학문에 정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거처였던 도산서당은 그분의 검소한 삶과 학문에 대한 열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선생님은 벼슬에서 물러난 후에도 학문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도산서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후학 양성에 힘쓰셨는데 이때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선비는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르게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는 수신제 가치국 평천하라는 유교의 근본 이념을 함축하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인격 수양을 통해 가정과 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즉, 모든 변화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퇴계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화려한 누각이나 값비싼 물건을 탐하는 대신 자연 속에서 학문을 닦으며 겸손과 성실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도산서원에서의 삶은 소박했지만 학문과 덕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진정한 선비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이익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와 도리를 추구하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퇴계 선생은 벼슬을 사양하거나 잠시 물러나 있을 때에도 학문 연구와 저술에 몰두하셨습니다. 조정에서 보내는 생활비나 선물도 꼭 필요한 만큼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돌려보내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화들은 그분의 청렴함과 검소함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녹아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항상 스스로를 낮추고 제자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하며 끊임없이 학문적 교류를 통해 겸손의 미덕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는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반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비의 자세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대 사회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시대입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때로 방향성을 잃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선비의 자세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 가정에서는 사랑과 책임감으로 가족을 보살피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사회에서는 청렴과 봉사 정신으로 공동체에 기여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21세기 현대판 선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퇴계 선생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퇴계 선생님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인 고귀함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퇴계 이황 선생님에게서 배운 선비의 올바른 자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결심이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선비의 덕목을 실천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청렴입니다. 청렴은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정직하고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정해진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인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청렴의 실천입니다.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불필요한 특혜나 편의를 요구하지 않는 태도 또한 청렴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작은 거스름돈을 더 받았을 때 모른 척하지 않고 돌려주는 것, 버스나 지하철에서 질서를 지키며 새치기를 하지 않는 것 등 우리 주변의 아주 작은 행동들에서부터 청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렴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겸손입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내세우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장점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오만을 버리고 항상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 회의에서 동료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경청하며 존중하는 것, 심지어는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점을 찾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 역시 겸손의 미덕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겸손은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셋째, 성실입니다. 성실은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꾸준히 수행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일이든 대충 하거나 미루지 않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실의 본질입니다. 학생이라면 학업에, 직장인이라면 업무에, 가정주부라면 살림과 육아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성실입니다. 작게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자신이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실함은 신뢰를 쌓고 결국에는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넷째, 경건입니다. 경건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며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지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탐색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언행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경건의 실천입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하거나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 혹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등이 모두 경건한 삶의 자세에 해당합니다. 경건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삶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선비의 자세는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선비의 자세는 단순한 옛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후대에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정직과 성실을 직접 보여주며 가르치는 것,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작은 봉사를 실천하는 것,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지혜를 나누고 멘토 역할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현대판 선비다운 삶의 실천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길을 제시하고 사회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시니어 선비들의 존재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선비의 올바른 자세를 작은 행동으로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청렴과 성실, 겸손과 경건이 모여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더욱 밝고 건강하게 바꾸는 위대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우리 모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물결을 일으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님의 고귀한 가르침인 선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옛 선비들의 덕목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하고 급변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아니 어쩌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삶의 지혜이자 태도입니다. 청렴하고 겸손하며 성실하고 경건한 삶의 자세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퇴계 선생님의 삶의 궤적을 통해 이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배운 바를 몸소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교훈이었던 것이지요.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자신을 낮추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이러한 선비의 자세는 곧 바른 삶의 자세이며 우리 개인의 행복은 물론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이 자세들이 모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 정의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는 이러한 내면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선비다운 자세를 실천해 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자신의 일에 조금 더 정성을 쏟는 것 등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를 더욱 밝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퇴계 선생님이 꿈꾸셨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며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존경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선비의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비의 지혜로 더욱 빛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강연을 마칩니다.